네, 스몰캡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박창윤 GL리서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실 종목은요, 삼양 NC캠 종목 들고 오셨는데 새내기주입니다. 올해 2월에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 등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시죠. 삼양 NC캠이 사실 상장한 지 이제 한 2달밖에 안 된 딱 새내기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양 NC캠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삼양 그룹 소속의 화학 소재 업체인데 주로 이제 반도체, 우리가 포토라고 하는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화학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주주가 삼양홀딩스, 그리고 우리가 삼양사 알고 있잖아요. 뭐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삼양식품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삼양사, 그리고 삼양홀딩스, 그리고 삼양 NC캠 이러한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삼양그룹 소속의 화학 소재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반도체형 정밀 화학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런 PR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2019년도에 이제 국산화, 소재 국산화가 이제 한창 뜨거울 때 그때 이슈가 되었었던 게 바로 이런 포토레지스트 강광액이었는데요. 이쪽의 국산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폴리머와 그리고 PAG 이런 발광체죠. 이쪽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포토레지스트 원재료 국산화 추진을 하면서 이런 사세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유리기판용 이런 소재까지 진출을 하면서 EUV, 유리기판 이런 신사업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새내기주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내기 주인 만큼 기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제 체크포인트, 투자 포인트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포토레지스트 원재료의 국산화 기술력이라고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그렇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어요. 우리가 2019년도에 이제 반일 감정이 한창 뜨거울 때, 그때 이제 가장 우리가 뭐 3대 국산화 소재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장 첫 손에 꼽았던 것이 바로 PR이죠. 포토레지스트. 우리가 반도체 8대 공정이 있는데 가장 그 앞단에 있는 이런 포토 공정, 노광 공정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에 강광액을 도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식각, 세정, 그리고 향후 증착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쓰이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바로 이런 포토레지스트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양 NC캠이 이제 2021년도에 삼양그룹으로 편입된 이후에 이런 그 국산화된 소재의 이런 본격적인 이런 캐파 확대와 그리고 최근에 뭐 EUV 그리고 유리기판 등 이런 신규 사업 이런 쪽으로 지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토레지스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진세미캠, 듀퐁, TOK, 스미토모 이런 쪽이 국내 이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런 소재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런 포토레지스트 PR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핵심적인 소재를 지금 공급을 하는 기업이다. 국내 5개 기업이 이런 PR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데요. 그중에서 4개 업체가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본다면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고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에 규모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국 쪽에 있는 파운드리 업체 뭐 이런 쪽에도 지금 최근에 이런 소재 공급 이런 부분을 좀 다변화하면서 국내 내수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해외 쪽 이런 고객사 다변화 이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체크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국산화 그리고 최초라는 단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포트폴리오 확대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런 포토레지스트, 감광액 뭐 이거 하나만 놓고 본다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는 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성과를 내면서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상장에 성공한 이후부터는 이제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KRF 뭐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소재 용어다 보니까. 어렵죠. KRF, ARF 이런 것들은 그냥 PR 쪽에 들어가는 하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K는 크립톤의 약자이고요. A는
ARF 뭐 이런 부분 같은 네. 경우에도 아르곤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폴리머, 신곡 고객 사양 매출 비중, 앞서 이제 미국 쪽에 들어가게 되는 파운드리 쪽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ARF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화 아르곤 이런 부분이고요. 특히나 EUV 쪽 PR액이라든지 그리고 그 HBM 쪽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범프 쪽 이런 쪽에도 최근에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HBM용 범프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범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층과 층 사이에서의 전류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신규 포트폴리오로서 지금 먹거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2023년엔 지금 이 10% 정도 비중이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HBM 쪽이라든지 유리기판 쪽이라든지 그리고 EUV 쪽 이런 쪽이 10%였다면 작년 이제 결산 기준으로 실적을 봤더니 이게 13%까지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다각화하면서 2030년에는 30%까지 그리고 전사적인 매출도 작년에 1,000억을 넘겼는데 한 3,000억까지 이런 부분을 좀 늘려나가면서 기존에는 이런 포토 레지스트 이런 부분은 확실한 캐시카우로서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최근에 EUV나 그리고 HBM용 범프, 유리기판용 소재 그리고 이런 아르곤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이런 소재단을 다변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충분히 새내기주로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버행이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된 이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확대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건 또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실적 흐름은 어땠습니까? 최근에 이제 네. 매출단에서 놓고 보면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1,105억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단은 107억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률 지금 10%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23년, 24년만 놓고 본다면 약간은 부침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연간 글로벌 기업 향으로 지금 해외 쪽 매출 또한 꾸준히 우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3년도에 잠깐 주춤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산 기조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었죠. 웨이퍼 투입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PR액에 이어서 웹 케미칼, 세정 식각 쪽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소재단의 사용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감소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24년도에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올해 이제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2분기부터는 가격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빅그로스 또한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소재 업체들도 지금 바닥에 좀 깔려 있을 때 특히 이렇게 잘 공부해보고 우리가 투자 전략 이런 것들도 좀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공부해보고 투자 전략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투자 전략도 궁금해져요. 네, 지금 보시면요. 주가는 대략 한 17,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는 한 16,000원 언더까지 좀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2월 3일 날 상장을 했고요. 상장한 지 딱 2개월 되었는데 지금 공모가가 18,000원이었어요. 공모가를 소폭 하회한 그러네요. 가격이고 네. 영업이익단으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의 시가총액 이런 부분이 약 2,000원 언더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주 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EUV나 유리기판용 이런 소재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확실한 먹거리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신규 종목들이 오버행 이슈나 이런 부분이 살짝만 풀리게 되면 주가가 급격하게 튀는 모습을 우리가 로봇 쪽에서 봤잖아요. 하이젠 RNM이나 클로버 이런 부분에서 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삼양 NC캠의 경우에는 지금 삼양홀딩스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지금 거의 한 7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지금 크레센도 PE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대략 한 4% 정도 좀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5월 3일이거든요. 이러한 보호해수 자체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시기 이후에 이런 오버행이 좀 해소가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유통 물량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쪽에서 새롭게 찾아갈 수 있는 소재 업체로서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앞에서 18,000원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는 TP 한 2만 원 이상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좀 가시적인 성과, EUV 쪽 이런 부분이 작년에 시험 생산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양산한다고 하니까 올해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양 NC캔 공모가가 18,000원이었던 거를 감안하면 공모가 살짝 아랫단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긴 호흡으로 살펴보자라는 투자 전략 오늘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